자,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자, 고의 인정 여부에서 고의 판례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총론 판례에서 어렵다고 하는 것은 뭐 조형법정주의 유추해석 그 정도. 그다음에 이제 뒤에 제수론인데 제수론이나 유추해석이나 기출 문제에다 추심 판례 몇 개만 딱 정리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 강론보다는 추심 판례가 총론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훨씬 더 좀 뭐랄까 한번 정리해 놓으면 좀 유리한 강론보다도. 강론은 이제 그저 특히 지산체들이 자꾸 판례가 나와가지고. 자, 고인정 여부 쉬워요. 인정한 거 1번은 강목으로 5방 때린 거 기억나죠? 그 정도면 살인고의 있다라고. 2번은 되게 슬픈 사건인 거 기억나? 아빠 보고 싶다고 애들이 막 저가니까 이제 아빠는 돌아가셨죠. 그랬더니 우리 아빠는 하늘나라로 갈까? 라고 해서 한강에서 투신해서 죽겠을 때 애엄마는 또 구조가 되는 바람에 그때 이제 자살교사가 아니라 살인이다 이거는. 왜냐하면 그 7세 3세인데 특히 3세는 죽음의 의미를 아직 모르겠죠. 자살의 의미를. 그다음에 3번은 청소년을 고용하면 안 되는 유의업소에다가 자 이제 업주가 성인이라는 말만 믿고 또 타인의 건강진단서만 확인한 채 이거 잘못한 겁니다. 건강진단서는 신분증이에요? 아니죠. 사진도 안 나오죠. 그거 믿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면허증이나 뭐 이제 신분증 이런 주민등록증 이런 것을 봐야지. 그래서 청소년 고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다음에 4번과는 이제 4번 판례는 면허 소지자인 피고인이 적성 검사 기간 내에 적성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그때는 이제 적성 검사를 안 받는 데 대한 고의는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걸 확인을 게을리했을 때는. 근데 요거랑 구별할 게 있어요. 오른쪽 1번 보세요. 오른쪽 1번. 거기에는 고의가 부정된 거건 된 것이거든. 면허증 앞면에 여기 지금 다 운전면허증 다 있잖아. 저 빼고는. 그 좀 면허증 적성 검사 기간 소연 혹시 외우고 있어? 아니죠. 대부분 그걸 이렇게 잘 외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원래 적성 검사 기간 도가 되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제가 면허 취소된 것을 대부분 모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은 무면허 고의는 아니다라는 거야. 근데 왼쪽은 적성 검사를 안 받는 데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다고 보자라는 거고. 취지가 달라요. 그리고 또 오른쪽 왼쪽에 또 어떤 게 있을 거냐면 5년 지난 게 아마 있을 건데 9번에 아니다 이거 아니고 인정된 거 인정된 것에서 그 미기출의 5번 보세요. 그 아래 5번 보면은 이건 너무했어요. 적성 검사를 안 받아서 면허 취소됐는데 그게 5년이 지났습니다. 이건 좀 심하죠. 이때는 이제 무면허 고의까지 인정합시다라는 거고. 다시 앞으로 와서 이번에는 고의 인정된 거 5번. 자, 5번은 스토리도 알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인 남성하고 저 여중생인가 여고생이 이제 원조 교제하러 들어오는 거야. 근데 딱 봐도 이제 학생처럼 보이거든. 근데 그래서 이제 여관 그 운영하는 사람이 혹시 미성년자 아니에요? 그랬더니 대학생이라고. 그럼 학생증 보여주세요. 했더니 신분증 안 가져왔다고. 아 그럼 들어가라고. 이건 잘못된 거 맞죠? 대부분의 신분증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청소년 이성 혼숙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겠다라는 거. 6번은 너무 쉬워요. 목 부러뜨려 죽인 거야. 이거 누가 그러냐면 미군이 우리나라 사람. 길로틴 초크라고 알죠? 이게 접어들어서 꺾는 거. 그래서 이게 부러져가지고 죽게 한 거는 살인고의로 보자. 그래서 목에 대한 공격은 살인고의로 가기가 제일 쉬워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최대 그 죽기 좋은 급소가 목이죠. 뭐 팔 잘려도 살고 다리 잘려도 살고 성기 잘려도 살 수 있지만 목 잘리면 죽는 거죠 뭐. 그 다음에 7번도 쉬운데 많이 나와요. 그 육군 중위가 휴가 나왔다가 술 취해가지고 강도란 거야. 가정집에 가서. 그 다음에 그 피해자 여성분을 신고 못하게 한답시고 베개로 3분 이상 눌러서 죽인 거. 그 정도면 이제 그 팔다리가 축 늘어지고 이런 상황. 예, 그 정도면 살인의 고의가 있다. 그래서 죄명은 강도가 신고 못하게 하려고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강도살인이에요. 다음에 8번은 우리 저 강론에서 우리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강론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때 왜 자동차는 다 위험 물건이라 특수 폭행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데
안 가는 두 개가 있었어요. 라노스 차랑 그 30cm에서 이렇게 커브 튼 거. 요게 그 30cm야. 그러니까 이제 택시 기사가 승질 나가지고 의경이 단속하니까 3cm 전방에서 좌회전 틀면서 의경 무릎을 스친 거야. 근데 이거는 공지방에 고인이 있다는 거야. 근데 특수는 아니다라는 판례야. 다음에 10번은 야간에 타인의 집 창문 열고 얼굴 들이밀었어. 이때 누가 들이밀었는지 기억나? 강간범이었지? 그 여성분을 강간했던 자가 또 강간하려고 있나 확인하려고. 놀랬겠어? 안 놀랬겠어? 놀래죠. 주침에 기수. 고의도 있고 기수까지 가고 고의는 인정되고 얼굴 들이미는 것도 뭐 주어침체 고의는 볼 수 있고. 다음에 주교사 사건. 그러니까 인천의 체육교사인데 중학교 체육교사인데 도박 빚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 중학교 남학생을 유괴를 해요. 그 다음에 자기 집에 데려가서 포박하고 소리 못 지르게 재갈 물리고 담요로 덮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한 며칠인가 지나서 딱 열어보니까 눈이 뒤집혀 있어요. 탈진해가지고. 그래서 바카스를 입에 부었더니 마시지 못하고 흘릴 정도로 완전 탈진 상태인데 그걸 다시 담요를 덮습니다. 이때 얘의 생각은 죽어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부자기 살인이 됐던 거고 그 부분은. 예. 근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도 주교사 사건은 워낙 유명한 사건이라 인터넷 치면 나와요. 예, 왜 이렇게 저기 되고 또 왜 잡혔는지도. 지금 우리가 이제 심화 과정이고 이제 좀 짧게 하려고 컴팩트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스토리는 네이버로 이런 데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2번 인체급소를 잘하는 특수부대 무술교관이 울 때 그 자기 교제하던 여성의 울 때죠. 목 이거를 얼마나 세게 쳤는지 울 때가 파열됐습니다. 성대가. 그 정도면 이제 우발적으로라도 살인 고의는 있다라고 본 것이고. 그다음에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이 특수부대 무술교관 출신이라면 진짜 전투력이 상당할 텐데 이 양반이 이제 교제하던 여자한테 돈 빌린 다음에 연락을 끊은 거야. 얼마 여자가 이중의 배신감이 들겠지 이제 돈과 또 이제 자기는 사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찾으러 다니다가 찾았죠. 그때 이때 그 특수부대 무술교관이 어떤 자세로 있었어? 한여름에 빨개 벗고 누워서 자고 있는데 문 여니까 이제 딱 눈에 보이는 게 가랑이 다리는 벌리고 있고 남자 최대 급소라고 할 수 있는 파이어 에그가 축 늘어져 있던 거지. 야 이 새끼야 여기 있으면 못 찾줄 알면서 불알을 확 땡기니까 아 씨발 진짜 아플 거 알지? 그래서 007 영화 중에 보면 고문하는 것 중에 그거 나오는데 그때 007 역할을 맡았던 영국 배우가 의자에 앉아 있는데 아래가 뚫려 있어. 그랬더니 이제 그 굵은 밧줄로 그 007을 갖다가 딱 치니까 근데 거기서 참아내는 거 보고 전 말이 안 된다 저거. 그 혹시 그 007 영화 본 사람 그거 기억나지 그 장면? 그게 카지노 로얄인가? 이 영국 배우인데 남자분이 책 좋으시고 근데 그거 못 참아 말도 안 돼. 그래서 막 웃던데 그 사람은 네가 이제 내 불화를 시키기 위해서 애무하다가 이제 저기다고 소문날 거라고 막 비웃고 안 돼요 씨발 솔직히 바로 캬 하고 기절인데 바로 기절이야. 말도 안 돼. 그거는 참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도 맞아봤거든. 저기 뭐야 실전 격투 거리에서 싸우다 한번 당한 적 있고 그다음에 저기 킥복싱 하다가 이제 로블로 맞아가지고 당한 적 있고. 근데 이 보호대를 차거든 플라스틱으로. 워낙 위험하니까 그 찬 상태에서 맞아도 그렇게 되는 거야 사람이. 그냥 숨이 멎지 그냥 바로 이 자세. 어쩔 수 없어. 뭐 의지와 상관없어요. 눈가를 바늘로 쑤시는데 참다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같은 알이구나. 이게 알이 진짜 급소야. 눈알, 뽕알. 다음에 3번은 쉬워요. 읽어보세요. 계모가 전처의 딸을 좀 소풍 과자 꼬셔서 죽이는 장면인데 진짜 운 좋은 거는 살았어. 기절한 축 들어졌는데 죽은 줄 알고 내려왔더니 기절한 거야.
그래가지고 살아가지고 이제 살인미수가 됐던. 그래서 재혼이 더 위험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외국은 그러니까 뭐야 애 있는 사람하고도 뭐 결혼한 것도 그렇게 크게 이상하지도 않잖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진짜 못 견뎌요, 사람들이. 특히 여자분들이 이제 자꾸 이제 이 전처의 애를 보면은 전처가 자꾸 떠오른대.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살인 사건 많이 일어났지. 뭐 이제 그 소풍 과자 보내달라 그랬더니 뚜르게 패서 죽인 것도 있고 막 그. 또 이제 저 뭐야 재혼하면 이제 개부는 또 무슨 짓을 많이 하냐면 성폭행을 많이 해요. 자기 핏줄이 아니니까. 그런 뉴스 많이 봤지. 판례도 그렇고. 재혼은 이제 위험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내가 만든 슬로건이 재혼할 바에는 재입대를 해라. 다음에 또 5번 중요한데 아까 미리 봤죠. 그 정도는 됐고요. 다음에 고의 인정하지 않은 거 볼게요. 1번 아까 봤어요. 적성검사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면허 취소된 걸 보통 모르기 때문에 금방 알 수는 없으니까 무면 운전 고의는 없다라고. 근데 아까 5년 지나면 있다고 그랬지. 2번도 강론에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강론 배우고 총론 배우면 총론이 되게 쉬워 내가 볼 땐. 저 왜 이 자살 카페에다가 갖고 있지도 않은 청산가리를 싸게 판다고 광고 냈던 거. 근데 실제로 팔았어? 안 팔았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집단 자살이 일어나면 경찰이 수사를 하거든. 그 카페 이 새끼의 홍보를 본 거야. 근데 얘는 뭐 자살 방조한 게 있어 없어? 없어. 사실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사기치려다 실패한 거지. 자살 방조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요 판례랑 또 뭐가 있냐면 죽고 싶다고 막 부인이 막 그러니까 남편이 휘발유 사다 줘가지고 부인 자살한 거. 그거는 자살 방조가 됐고. 근데 최근 판례 거꾸로 남편이 죽고 싶다 그러니까 부인이 농약 사다 줬더니 진짜 먹고 죽었거든. 자살 방조가 아니다라고. 그때는 남편이 죽을 줄 몰랐다 이렇게 봐가지고. 자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법은 남녀 차별이 있는 게 느껴지지. 이렇게 뉴스에 나온 판례인데 욕 먹을 것 같잖아. 대법원 사이트에 안 올려. 그러면 시험에 안 나와. 그래서 우리는 그 휘발유 사건만 알면 돼. 그거랑 요거. 3번은 우리 명예훼손에서 배우는 건데 단순한 질문 대답은 명예훼손 고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질문 대답 단순한. 다음에 4번은 이거 뭐 그냥 틀리면 미친 거지. 한번 읽어봐. 이거 틀리면 학원이 필요한 분이 아니야. 병원 가셔야 돼. 여기 병원에 취소했다는 걸 몰랐다고 하고 있잖아. 그럼 무면허전 고의는 없는 거죠. 미기출의 1번은 제가 이제 뭐 수업 시간에 매번 설명을 하는데 고의 인정하기 참 좋은 사례라서. 근데 시험에는 아직은 미기출이야. 자, 근데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제 평원 닭집이라고 닭집 있어. 근데 그 집 고양이거든. 근데 어떤 이제 남성이 여름에 반팔 와이셔츠 남방 이런 걸 입은 상태에서 고양이를 옷 안에 넣고 갔다가 잡힌 거야. 고양이 주인한테. 그래서 경찰서 갔더니 신원조회분이 조회해보니 또 상습 절도 전과자야. 그럼 경찰은 이 새끼 고양이 절도한 거구나 라고 딱 이제 확신하겠지. 근데 얘가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자기는 이제 보름 전인가 친구한테 고양이를 빌렸대. 난 이거 이상해. 왜 집에 남의 고양이를 왜 빌려? 집에 쥐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빌렸대. 그거부터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이걸 잃어버린 거야. 잃어버려서 미안해 하던 중에 그 고양이를 보니까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 고양이인 줄 알고 갖다 주려고 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 증인이 나왔어. 예, 고양이 빌린 적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랄까 이 법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조금도 안 들 정도로 확신을 시킬 수가 없었던 거지 이제 검찰이. 그래서 이제 얘 말이 사실이라면 빌린 고양이인 줄 알고 이렇게 하면은 절도고의는 아니지. 2번 같은 경우는 우리 최근에 재산집 끝났잖아. 천재 듣는 분들. 취득할 때 인도받을 당시 작물이라는 걸 몰랐다면은 작물 취득고의는 인정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때 작물 취득고의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그랬니? 우리 봉우야. 취득고의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 계약 당시야, 인도받을 당시야. 인도 오케이.
그거 좀 물어본 거야 여기서. 그래서 취득고인 아니라고. 인도받을 당시. 3번은 보십시다. 갑회사와 을의 공유인 특허 발명. 이 얘기는 줄여서 얘기하면 갑하고 을이 같이 공동으로 특허를 받은 거야. 근데 그 특허 발명에 대해서 특허 심판원의 무효 심결이 내려졌어. 근데 문제는 더 중요한 게 그 무효 심결이 아직 확정되기 전이라는 얘기는 다투고 있는 거지 2심에서. 그러면 지금 이 특허는 무효로 된 거야? 아직은 안 된 거야? 아직 안 된 거지. 그래서 남들한테 아직 이거는 우리 거다. 예, 그거 쓰지 마라. 우리 특허니까. 그런 상황이야. 그럼 이거는 이제 허위사실 유포나 이런 것에 의한 엄방의 고의는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4번은 뭐냐면 운전면허 취소를 통지한 게 아니라 내부에 공고한 거야. 그러면 운전자가 그걸 자기가 면허 취소된 걸 알아 몰라? 아직은 모르지. 통지 안 됐으니까. 그래서 무면허 운전고의가 없다라는 거고. 5번은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되게 유명하지 이것도.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셨고 큰 사건이었는데 일단 범인 이름도 하고 얼굴 다 기억난다. 범인 이름이 요거야. 대한민국 갈 때 대한이. 예. 근데 이자가 딱 저기 체격은 좀 왜소하더라고. 이제 CCTV에 다 찍혔거든. 휘발유통 같은 걸 들고 탄 거야 지하철을. 근데 그 이 사건 전에는 한 번도 지하철에서 방화했다는 이런 게 아예 우리 생각도 못하던 일이라 사람들이 이제 제지를 안 한 거지. 최근에 근데 서울에서 또 이런 일이 있었거든 작년에. 근데 바로 그 저기 뭐야 그 이 지하철 관련 거기서 일하는 직원이 테이크다운 해버렸어 바로. 그래서 막았어. 그거. 그래서 이제 예비 정도로나 처벌될 건데 큰일 날 뻔했지. 근데 그 우리는 학습을 한 거야. 이런 범죄를 할 수도 있구나라고. 근데 자 보자. 그래서 많은 분이 돌아가셨는데 유가족 분들은 이제 저기 뭐냐 자기 희생당한 가족의 어떤 유류품 이런 것들을 갖다 당연히 찾고 싶겠지. 자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대구 지하철 입장에서는 빨리 이거를 이제 사고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저 운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유가족들은 그걸 몰랐는데 이 지하철 공사 사장이 공무원하고 예비군인과 민방위 다 동원해가지고 유류품을 다 빼놨어. 그리고 물청소한 거야. 그리고 또 범인 김대한은 바로 체포됐고, 왜냐면 얘가 이제 그 지하철 탄 다음에 왜 휘발유 같은 거 뿌리고 라이터 불 붙이고 지는 나왔거든. 근데 그 칸에 있던 사람들은 살았어. 근처에 있던 사람은 탈출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열차는 출발되는 건데 얘들이 바로 잡았다고. 자백했고 보강 법칙 있고 CCTV 다 있고 유죄 만드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지. 그래서 유죄 그냥 됐어 얘는. 근데 이제 그럼 대구 지하철 공사 사장은 이미 그것도 다 알고 있어 그런 사실을. 그다음에 다 알아봤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 물청소하는 것이 증거인멸 부인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때 그 슬픈 되게 그 글 많어. 근데 그 한 남자가 그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 근데 그때 휴대폰 문자로 뭐라고 날렸냐면 자기 이제 곧 죽는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일부러 정 띄려고 막 이제 욕하고 나는 뭐 너 재수없다, 넌 내 스타일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일부러 막 그 글을 쓰는 거야. 죽어가면서. 왜냐면 이제 남은 그 여성분이 계속 슬프고 이제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진짜 찡하더라고 진짜 눈물 나더라. 진짜 사랑한 거지 그 남자. 그거까지 배려하면 자기 불타 죽어가면서. 다음에 6번은 빈 두부 상자 사건으로서 뭐 스토리 아마 기본 이름 들은 분들은 다 알걸? 그러니까 이제 왜 그 폐품 같은 거 수집하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동네에 가끔 보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저는 진짜 되게 좀 뭐라도 해드리고 싶고 저도 뭐 여유롭진 않지만 뭐 이제 뭐 이렇게 뭐 1,000원이든 뭐 얼마 안 되는 뭐 저기라도 저기 음료수 하나 사드세요라고 하는데 차라리 구걸하는 사람보다 그분들은 되게 양심적인 거야. 그 연세에 그냥 그 주워다가 또 환경 미화도 되고 그지? 그다음에 이제 그걸 팔고 그런 건 저도 고맙더라고. 양심적이고. 그래서 자 그런 분이 만든 판례야. 자 하루는 지나가는데 대문 옆에 쓰레기 봉투가 있어. 근데 그 옆에 빈 플라스틱 두부 상자가 있더라. 그럼 누가 보더라도 보존하는 거로 보여져, 버린 거로 보여져. 그렇지, 버린 거로 보이죠. 왜냐면 쓰레기 봉투 옆에 있으니까. 근데 정말 희한한 거는 그 집주인이 두부 매니아야. 두부를 상자째 배달받아서 먹는 사람이야. 평범한 집 아니지 이 사람. 혹시 뭐 두부 다이어트라고 뭐 있니? 있구나. 그런 사람인가 봐. 근데
당연히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걸 모르고 버린 건 줄 알고 이제 프라이스 상자는 그래도 가격이 좀 나갈 거니까 몇백 원이라도 그걸 가져가는데 잡은 거야. 그래서 야 이 도둑가 막 이게 해가지고 경찰서 끌려가고. 근데 상황 봐도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건 차라리 이게 정상이지. 그 할머니 그 버린 거 아니에요. 제가 두부 배달 받는 거니까 그냥 건들지 마세요. 이러면 되잖아. 그걸 경찰서까지 끌고 가는 그 새끼도 참 진짜 나쁜 새끼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지. 절도고의가 아니란 걸. 맞죠? 진짜 세상에는 지금 좀 평범치 않은 사람도 있어. 진짜로. 다 정상만 있는 거 아니고. 요거랑 비슷한 게 또 있어. 문 닫은 빵집 빵 사건 기억나? 본거 들었을 텐데 기본이번 들었으면. 문 닫은 빵집 빵 사건은 만약에 뭐 딱 우리가 야식 땡기는 시간대가 있다. 요게 딱 대충 이제 한 10시 이후. 그때 그냥 뭐 어떤 야식이나 뭐 이런 거 막 땡기고 어떤 날은 아 이제 얼큰한 짬뽕 국물에 그냥 소주 한 반 병만 먹었으면 좋겠다. 막 알지? 배고프다 말이야 딱 그 시간인데 이 사람이 11시쯤인가 그 자기 그 집으로 가는데 동네 빵집이 있었는데 빵집 셔터가 내려져 있어. 오늘 영어 끝났다는 얘기지. 근데 빈 그 빵 상자가 있는데 거기 빵이 몇 개 올려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여기 있지? 해서 봤더니 유통기간이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 유통 못 파는 거니까 버렸구나 라고 먹는데 또 잡혔어 이거. 와 씨발 아니 시발은 욕이 아니라는 거 알죠? 시발은 시발 택시라고 해서 왜 우리나라 최초의 택시 이름이고요. 영어로는 꽃받침대라는 뜻도 있고 시벨롬은 미남이란 불어예요. 예. 아 잠깐 이게 고급 어휘를 쓰다 보니까 오해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래 빵 먹는 애를 잡아가지고 그 불쌍한 애를 또 경찰서 끌고 와서 판례 만들었어. 그 대법까지 왔어 그게. 근데 그때도 당연 근데 이 빵집 입장에서 어떤 거였냐면 유통기간이 지난 빵을 올리면 그 빵 어떤 공급처에서 새 빵으로 바꿔주는 거였던 거야. 그걸 일반인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절도거의가 없다라고. 그래서 내가 볼 때 그 판례를 한번 내가 딱 봤거든. 나온 연도가 비슷해. 하나는 86년, 하나는 87년 뭐 이런 식인데 그 새끼가 그 새끼 같아. 두 매니아가 빵집 주인. 이 새끼 뭐 함정 수사하는 거 아니야? 저 판례 만들려고. 하여튼 열받더라고 이거 보면서. 야 누가 봐도 이거는 절도거의 아닌데. 그래서 6번은 그 슬픈 빈 두부 상자 사건. 88 돌아와 나와 있으면 실제 일어난 사건은 86, 7년이에요. 왜냐면 대법원까지 올라가려면 시간 좀 걸리는 거 알죠? 이건 이제 판례 번호고. 7번은 증인이 착각해서 위증했다라는 거. 그럼 이제 뭐 위증의 고의가 없는 거지. 차고. 자, 다음에 이제 9번 구속요건 착오를 보도록 합니다. 구속요건 착오라는 것은 그 조문 한번 봐봐요. 특별히 중한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죄로 벌어진다. 무죄 아닙니다. 중한죄로 벌어진다. 이거는 뭐를 해결할 수 있냐면 아까 이 옆집 아줌마 죽이려다 장모 인주 모르고 죽였던 거 있잖아. 이거 딱 적용하면 돼. 특별히 중한죄가 되는 장모라는 걸 인식 못했으니까 중한죄로 벌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죄가 아니라 존속살해가 아닌 보통살인이 되는 거지. 그래 이것까지는 이것도 착각이란 말이야. 조문이 있는데 지금 이제 배울 구속요건 착오라고 이제 배울 이 내용들은 조문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판례한 학설하고 졸라 싸우는 영역이야 여기가. 그래서 먼저 아까 얘기했던 게 종류가 보면 착오를 이렇게 나눠 봐봐. 구체적 사실의 착오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자기 인식 그 죄명이 동일한 착오, 죄명 동일. 자 그걸 한 유형의 객체 착오인데 객체 착오는 아까 김밥 콜라를 떠올려봐. 그러니까 경쟁 조직원으로 오인받아서 그 여행 계획을 죽였지. 그러면 얘네들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 객체 착오가 뭐냐면 사람 헷갈린 거야. 여행객을 경쟁 조직원으로 이런 현상을 객체 착오라고 그래.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딱 한 번밖에 없어. 객체 착오는 사람 헷갈리는 거. 근데 여기에는 견해 대립이 없습니다. 올 판례든 뭐 그 학자든 모두 올 다 이제 이 발생 결과에 대한 고의를 인정해요. 이런 현상은 사실 조문은 없어요. 이제 판례하고 학설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발생 결과에 대해서 고의 인정한다는 얘기는 그 피살자 여행객들에 대해서 살인죄가 되는 거야. 그 논거는 뭐냐면 조직원 죽여도 살인이지, 여행객 죽여도 살인이지. 도대체 뭔 차이가 있냐 이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걔네들이 없어요.
두 번째는 타격의 차고, 그 다음에 또는 방법의 차고. 동의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요거는 다 어떤 거냐면 빗나가는 사례야. 자, 그 사건 뭐 뒤에 또 판례도 적혀 있지만 또 그냥 들어봐봐. 자, 상병이 하사한테 원한이 있어서 하사를 죽이려고 좀 총을 쏘는데 그 병장이 얘야 그러면 안 된다고 뛰어들다가 병장이 맞아 죽은 거야. 그럼 잘 봐봐. 이 범인 상병 입장에서는 그 병장을 부사관으로 헷갈렸어? 아니야. 자기는 제대로 이제 부사관을 겨눴는데 갑자기 뛰어드는 바람에 이 사람이 맞은 거지. 이런 현상을 얘기를 해. 헷갈린 게 아니라. 또 있어. 병장 그 사례도 있고 이번엔 그 시동생이 형수를 죽이고 싶어해. 왜 그런지. 그래서 이제 형수를 향해서 소나무 몽둥이로 머리를 내리치는데 피하다 보니 업고 있던 갓난아이 머리.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조카지. 조카 머리 맞아 죽은 거야. 그 어린 갓난아이를 형수로 헷갈렸니? 아니야. 빗나간 거야. 그죠? 또 마누라 죽이려고 숭늉에 농약 탔는데 마누라가 먹은 게 아니라 장녀, 큰딸이 먹고 죽었어. 그럼 큰딸을 와이프로 착각했니? 아니야. 방법이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방법적으로 판례들이 좀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좀 최대 원인은 뭐야? 시동생 형수를, 그 다음에 또 부인 죽이려다가 이제 장녀를. 역시 여기도 결면 판례들이 줄이야. 근데 여기에는 이제 견해들이 있어. 우리 판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 왜 구치적 사실의 착오가 죄명이 동일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 형수 죽여도 살인, 조카 죽여도 살인 똑같단 말이야. 죄명은 빗나가서 그렇지. 여기서 죄명만 동일하면 우리 판례 입장은 이제 결과고 오해를 인정하겠다는 입장이야. 근데 이 학설 이름이 뭐냐면 우리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이라고 보통 불러요. 법정적으로 즉 죄명이 부합 맞아 떨어지면 고의 인정할 게 이건데 얘들은 학설은 구체적 부합설이라고 있어요. 구체적 부합설. 얘들은 딱 여기만 고의 인정하는 거야. 나머지 이 방법의 착오는 방법 또는 타격 착오, 방타 요거는 이제 고의 인정 결과 고의 인정 안 해. 그럼 결과 고의 인정하지 않으면은 죄명을 만들어 보자. 형수를 죽이려다가 얻고 있던 조카가 맞아 죽었어. 근데 결과고 인정 안 한대. 이 학자들은 빗나간 이런 사례 길치착오가 아닌 것은 그럼 어떻게 그 죽은 조카에 대해서는 뭐가 되겠니? 고의가 없으니까 과실치사. 형수는 못 죽였잖아. 살인미수 그렇지. 그 결과고 인정하지 않으면 미수 더하기 과실이 나오는 거야 그냥. 미수 더하기 과실. 공식이야 이거. 그다음에 구체적인 반대말이 뭐니? 추상적 사실착오는 뭐냐면 죄명이 달라. 죄명이 다른 경우.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 경한죄를 범하려다 중한죄가 되거나 중한죄를 범하려다 경한죄가 되거나. 근데 여기에는 우리나라 판례 사건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시험에 내면 안 돼요. 근데 경감부에서 한번 내가지고 내가 쌍욕을 했지 이걸. 그것도 일본 소수설을 냈어요. 우리나라도 아니고. 이건 미친 겁니다. 아니면 친일파의 후손일 거예요, 그 사람은. 일장기를 보면 마음이 설레이는. 우길승천기 보면 막. 자, 이건 뭐냐면 경한죄를 하다 중한죄 했다는 것은 개를 손괴하려고 한 거야. 왜? 이웃집 개가 나를 보면 너무 짖어. 짜증나. 그래서 이제 사냥용 공기총 이런 거로 총을 쏘려고 쏘는데 갑자기 그 개 밥주로 나온 그 주인이 맞아 죽은 거야. 그래서 살인. 또는 반대로 사람 죽이려다 그 사람이 끌고 가던 애완견이 죽었어. 손괴. 이런 현상들을 얘기해. 죄명이 다른 거. 우리 판례는 아까 죄명이 동일할 때 결과고 인정한다 그랬지. 우리 판례는 어떻게 하냐면 간단해. 우리 판례 입장, 법정적 법설 입장에서는 죄명이 다르니까 이거는 미수과실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 학설인 구체적 법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냐? 얘네들은 이 구체적 법설은 딱 요것만 결과고 인정하는 거야. 객치차고 구체적에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연히 얘들도 미수과실이야. 결론이 똑같아 이거는. 그러면 판례랑 학설이 좀 결론이 다른 그 부분을 찾아봐봐. 뭐에서 타격? 구체적에서 타격. 그래서 구타라고 그러는 거야. 구타는 판례랑 학설이 싸운다고.
구체적에서 타격의 차고는. 나머지는 똑같아. 별로. 그런데 일본 소수설에서는 이건 다시는 내면 안 돼. 그 나쁜 사람이야. 그거 낸 사람 정말. 일본 소수설 입장에서는 뭐가 있냐면 경환제 기수원칙, 경환제 기수원칙이라고. 그래서 뭐냐면 아까 요거를 보면 진짜 엽기가 돼버린다. 어차피 개 죽이려다 사람 죽였으면 걔는 안 죽었잖아. 경환제 기수면 어떻게 되니? 손괴 기수가 되는 거야. 이 사례에서 걔는 안 죽었는데. 그리고 손괴 기수가 된다는 얘기는 거의 다 고의를 인정하는 거니까 과실치사 이렇게. 여기서 일본 다수도 비판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비판해. 아니 죽지도 않은 개가 죽었다고 말을 하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아주 허접한 이론이거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 추상적 부합설이라고 부르는 놈인데 이놈들이 이거를 경관부에서 한번 냈어. 그래서 욕 돼지겠지 나 그때. 지금 좀 강의가 또 유튜브로도 올라갈 것 같아서 욕을 못 하겠는데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막 분노가 막 어떻게 국내 소설도 내는 것도 원래 예의가 아닌데 일본의 소설을 내면 말이 되냐 안 되냐 안 되는 거지. 출제자가 이게 일본 소설이란 걸 몰랐던 거야. 책에는 써 있으니까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이 판례의 태도하고 구체적 부합설에는 우리 국내 학자들의 견해만 알면 돼. 우리 판례는 어떨 때 결과고의 인정한다고? 죄명만 똑같으면 돼. 그게 뭐야? 구체적 사실의 차고. 근데 학자들은 어디까지만 고의를 인정한다고? 구체적에서도 객체까지만. 그 추상적 사실의 차고 죄명이 다를 때는 우리 판례든 학설이든 다 결과고 인정 안 해. 똑같아. 미수과실이야. 그러면 이제 결국 그 학설하고 판례가 이제 싸우는 영역은 어디다? 구타. 구체적에서 타격이 차고 거기만 결론이 다르다. 그래서 구순욕구 차고 정리하는 것도 쉬워. 쉬우면 자주 나와. 요게 이제 제가 학설은 이것만이라고 하는데도 예는 들었어요. 자, 3편 보세요. 이 책의 구성 보면 페이지 441페이지 보세요. 들어있죠. 제가 요 파트가 뭐냐면 몇 장 안 돼요. 학설은 이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기 대학교에서 배우면 학설 거의 책만큼 배웁니다. 학설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시험에는 주로 나와도 요 정도만 나오니까는. 자, 다시 이제 교재로 들어갑니다. 구성요건 차고 사실 차고 아까 조문은 받고요. 기출정답. 형법상 과실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거는 행정상의 단속을 즉 행정법도 명문 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 벌할 수 있다.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기출오답에서는 특별히 중한죄가 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왜 틀렸어? 중한죄로 벌하지 않는다 그래야지. 요거 장난 많이 쳐요. 8년 전 우리 채용 지문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매끄러 그 말을 빼더라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거지. 아까 미수도 그랬지. 결과로 이제 연결되지 않을 때 이제 저기 그 결과로 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미수란 얘기거든. 그때도 벌하지 않는다고 큰일 나. 그래서 일단 벌하지 않는다 나오면 긴장하고 봐. 그 앞에 뭐 혹시 빠진 게 아닌가. 그 다음에 판례는 딱 이거밖에 없어. 붕동파 사건이 아까 얘기했던 김밥 콜라 사건이야. 그리고 소나무 몽둥이는 시동생 형수 죽이려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와이프 죽이려고 숭늉의 농약, 그 다음에 하사 죽이려고 하다 뛰어든 병장 맞아 죽은 거. 5번 요거는 이제 지금 여기까지 4번까지는 다 살인이거든. 근데 요거는 상해야. 동네 사람 상해하려다가 예를 들어 말리던 사람 휘찔린 거야. 그럼 이건 뭐에 속하니? 구체적 사실에 차고 상해니까 휘찔리는 정도는. 그 다음에 이제 헷갈린 거야, 빗나간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 판례를 풀면 구체적에서 타격의 차고인데 어차피 우리 판례는 죄명이 똑같으면 고의를 인정하니까 어떻게 돼? 상해로 간다고 나오지. 근데 이거를 과실치상이라고 속인 적이 있어. 그것도 과실치상 X. 우리 채용 지문이야게.
재밌는 얘기 해줄까? 요거 지금 내가 구선여고 차고를 지금 한 게 한 대충 봤는데 한 10분 좀 넘게 걸린 것 같아. 10분 정도? 근데 대학교에서 이거 배우잖아? 나도 기억난다. 이것만 몇 주 한다. 돌아버려지니까. 그래서 자꾸 이게 학원들이나 이런 데로 그 입시도 그렇지만 자꾸 가는 게, 저 대학교든 아니면 이제 그 자기 학교 정식 교사 이런 분들이 좀 뭐랄까 시험 분석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어떻게 나오는지를. 그러니까 이제 장황해지는 거지. 예. 과실범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실범도 문제 풀기 어렵지 않아요. 예, 그래서 먼저 이제 조문을 보시면은 정상의 주의를 태만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걸 우리가 그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판례가 얘기할 때도 있고요. 그럼 요거랑 반대말로 주의 의무가 없다라고 하면은 판례가 이런 표현 쓸 때가 있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무지란 얘기예요. 그 찜질방 발안실에서 얘기가 나와요. 찜질방 주인은 그 몰래 빠져나와서 술 먹고 올 것을 대비해서 그걸 지켜볼 의무는 없다라고. 그래서 무죄된 거야. 과실 안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주의 의무를 완벽히 했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무죄죠. 그렇죠? 그럼 주의 의무 위반은 또 줄여서 부주의라고도 얘기하고요. 이거는 이제 유죄가 되는 쪽인데 두 가지 큰 내용이 있어요. 예견 가능성하고 회피 가능성 이 두 가지가 있을 때에 부주의가 됩니다. 그러면 전혀 예견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 또 무죄예요. 그건. 자, 예견 가능성은 이것도 많이들 오해하는데 예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실제 그 행위자는 예견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예견을 못한 거예요.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건 저 무슨 얘기냐면 이걸 풀었으면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예견 못한 요걸 줄인 거예요. 만약에요 다 예견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예견하고 있다 이거는요 고의예요. 다 예상하고 있다는 거는. 그래서 가능성만 있다 이거야. 예견할 가능성. 그래서 제가 요거를 기억시켜 드리려고 이제 가상 사례로 하나 만들면은 그때 포경 수술 사례로 아마 얘기했을 건데 기억나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 어떤 이제 청소년이 병원에서 이제 포경 수술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소 마취한 다음에 그 메스로 이제 살짝 그 표피 일부를 잘라내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난 거야. 그래서 건물이 휘청하면서 이게 절단이 됐다. 이거 생각해봐. 그러면 우리 사람이 특별한 초능력자가 아닌 다음에야 지진이 일어날 것을 예상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 지진을 피할 수 있어 없어? 오늘 없죠. 무죄입니다. 예. 이거 그러니까 근데 그 지진 사례는 아닌데 그 마취제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 초등학생이 그 저기 폭염수술하다가 그 마취가 그래서 진짜 위험한 거예요. 마취를 너무 많이 하면은 죽어요 잘못하면. 전신 마취일 때는 못 깨어나고 또는 국소 마취일 때는 국소 마취가 뭔지 알지? 전신 마취가 아니라 그 부분만 그때도 이게 너무 많이 하면요 신경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실제 초등학생이 그 성기가 썩어버린 적이 있거든. 그래서 잘랐어. 그 살기 위해서. 그래서 진짜 피지도 못한 꽃이 졌는데 아니 피지도 못한 고추가 졌다고 그러나? 그래서 자 근데 그때 나 놀란 게 저기야 그 손해배상 얼마 했는지 알아요? 뉴스에도 나오거나 깜짝 놀랐어요. 2천만 원이요. 그게 뭐냐면 차라리 손가락이 잘리잖아요. 돈 많이 나와요. 일을 못 하죠. 근데 이거는 돈 버는 거랑 상관없다는 거야. 그래서 위자료 아까 얘기했는데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배상으로 2천만 원대라고. 와. 미국 같으면 이제 미국은 우리랑 다른 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가지고 그럴 때 아마 한 수천억 나올 겁니다. 진짜로. 그리고 또 일어났어요. 이번에 40대 남성이 성기 확대 수술이라고 뭐 이거다 이물질 집어넣는 거 하면 안 되는 건데 그걸 욕심내서 했다가 썩어버린 거야. 거기는 800만 원.
그래서 또 초등학생하고 또 왜 차이를 두나 했더니 아 새 차하고 중고차의 차이다라고 저는 결론 내렸고 그 또 알 가격도 그 나온 거 알아? 그 호신술 하다가 여기가 남자 치안 역할 나는 여자야. 그래서 이제 로블로 날리는 걸 하는데 너무 진짜 세게 쳐가지고 알 하나가 이제 터졌어요. 300만 원. 그럼 두 개 보통 알이 두 개니까 600. 그러면 이제 신차의 스틱 그 2,000에다 600 합치면 2,600이 남자 가격이에요. 법적으로는. 그다음에 그래서 요거 좀 조심하시고 이 회피 가능성은 이 흔히 발생되지 않아요. 그 예기 가능성이 주로 사건 해결하는 데 쓰이지. 회피 가능성 판례는 어떤 게 있냐면 피할 수 없었던 거. 그 이제 요 승진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자동차가 막 출발하는데 버스가 애가 공을 놓치니까 슬라이딩한 거야. 그걸 차가 출발하는데. 되게 끔찍하죠, 이제. 예, 그때 이제 그래도 아마 죽진 않았던 모양이야. 손 넣었다가 손이 이제 어떤 이제 좀 절단 뭐 또는 이제 장애를 입게 됐을 텐데 그때도 운전자는 그럼 이미 차는 출발했는데 애가 슬라이딩해서 들어온 것을 피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무죄가 됐어요. 근데 이 판례랑 반대되는 거는 몇십 메타 전방 40 메타 전방인가에서 버스가 가는데 어린이가 공 들고 가는 거야. 인도 보도에서 그때 이제 그냥 정상 속도로 갔다가 얘가 공을 흘리니까 뛰어나와서 쳤어. 요거는 유죄야. 우리 판례 중에 유명해 이거는. 왜냐면 우리가 신뢰의 원칙이라는 거 배웠잖아. 그지? 근데 이 애들하고 노인은 신뢰하지 말라고. 왜냐면 애들은 같이 돌발적인 행동할 수도 있고 아직 판단력이 없으니까. 노인들은 왜 그러냐면 또 치매가 왔을 수도 있거든. 나이 드시면. 그래서 이제 믿지 말라고. 그래서 과시범 사건 해결은 주로 요걸 합니다. 이해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 그다음에 그 다음 조문 죄의 성립 요소는 사실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를 자기가 모른 거야. 특별 규정이 있을 때 처벌한다. 예, 특별 규정은 제 수강생들은 외우고 있을 거야. 저기 예를 들어서 저기 윤아는 너무 잘하니까 그뭐 5개월밖에 안 했지만 공부를 쭉 커리를 한 번도 안 빼먹어서 저기 소연이 과실범 두 문자 몰라? 그러면 저기 저기도 저 우리 막내도 공부 그래도 그렇지 교실 폭일 사장 가스 이게 두 문자 어떻게 외웠냐면 교실 폭이 1m로 좁은데 사장님이 가스를 뿜긴 거는 실수다 이렇게 외운 거야. 좀 약간 더러운 두 문자인데 교는 뭐냐면 교통방해야. 그다음에 실은 실화죄. 그러니까 과실방화의 줄임말이다. 그래서 방화죄는 과실범이 있다 그러면 맞는 거야. 그게 실화죄니까. 그다음에 폭발물이 아니라 폭발성 물건 파열죄. 우리 형법에서 폭발물하고 폭발성 물건은 달라요. 폭발물은 폭탄이에요. 근데 이 폭발성 물건은 폭탄은 아닌데 터질 수 있는 거라고. 그게 예를 들어서 가스통 같은 거. 제일 유명한. 그래서 아까 왜 임차인이 휴지코크 떼가지고 인관계에서 터진 거 있잖아. 그게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죄하고 과실치사죄 이렇게 나온 거야. 이게 가스였으니까. 이걸 폭발물로 많이 속인다. 그 다음에 일수죄, 물로 하는 범죄. 그 다음에 과실 폭일사, 사상, 죽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거. 그 다음에 장은 작물죄. 가스, 전기 등은 두 개야. 공급방해죄하고 그 다음에 방류죄 이렇게. 그래서 외울 때는 교실, 폭일, 사장, 가스 이렇게 외운다. 그리고 외우기도 어렵지 않겠지. 근데 아홉 개인데 과실법 우리 형법에는 그러니까 특별법에는 또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손괴 없잖아, 그렇지? 과실손괴. 근데 그 교통사고와 관련된 특별법에서는 과실손괴가 있어요. 차 부딪히는 거. 근데 이 형법에는 9개야. 왜 9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야 이게. 과실치사, 과실상. 그다음에 7, 8, 9 이렇게 하고 있어. 그다음에 과실은 그냥 보통 단순 과실하고 뭐
그 단순 과실, 뭐 경과실 또는 보통 과실 다 같은 말이야. 근데 요거보다 형량이 더 센 게 있으니 업무상 과실하고 중과실 요 두 개가 더 센데 이 두 개의 형량은 똑같아. 그리고 이건 항상 같이 붙어 다니고. 근데 보통은 이렇게 세 개 다 처벌하거든. 그럴 때는 요게 이제 가중구속 요건이라고 불러. 형량이 더 세지니까. 그리고 업무상이란 말은 뭐냐면 생명 신체 위험한 일을 하는 거야. 운전. 어떻게 타인의 생명 신체 위험성 주지. 예, 그래서 자전거로 배달하다 사람 쳐서 다치게 한 적이 있거든. 업무상 과실치상이야. 자전거도 위험해. 그 자전거에 치여 죽은 경우도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의료사고 같은 경우도 다 업무상 과실이야. 수술 위험해 안 해? 위험하지. 의료사고 은근 많아. 그래서 저는 병원 가는 것을 사실 많이 두려워해. 수술할 때도. 그때 제가 그 대장염 수술할 때 그 실화 너 기억나지? 그때 판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살았어. 농담이 아니라 그 시험엔 잘 안 나오는 판례인데 이 마취가 그래서 왜 시험에서 그건 자주 나와. 마취 전문 간호사가 마취하는 것이 적법인지 불법인지. 마취 전문 간호사가 불법이야 그거. 무조건 의사가 해야 돼요. 전문 간호사도 안 돼. 마취 전문 간호사도. 근데 어떤 판례가 있냐면 그 치질 수술하다가 난 항문이 그렇게 아픈 데인지 몰랐어. 근데 이번에는 이 마취제를 좀 덜 넣은 거야. 아까 일어난 뭐 그거는 많이 넣은 거고 덜 넣으니까 신경이 살아 있거든. 그걸 모르고 이제 치질을 잘랐는데 쇼크로 죽어버려. 깨악 하면서 그냥. 근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 더 아픈 데야. 대장염 안쪽이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 뒤에 그 항문 부분을 나는 몰라. 이게 국소 마취해가지고 이제 척추 마취. 그러니까 이 척추부터 아래까지 아래가 마취되는 거. 이 정신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귀로는 음악을 들려주더라고 이제. 왜냐면 수술할 때 왜 수술한 소리가 들리면 좀 두렵잖아. 그래서 그렇게 배려를 해주던데. 근데 좀 어떻게 급히 가다 보니까 거기에 의사, 간호사 다 여자야. 정말 치욕스러웠어. 근데 일단 살아야 되니까 너 그날 진단 받으러 왔다 바로 수술한 거야. 그냥 이건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근데 얘는 알 거야. 그때 전조가 있었는데 강의하다 계단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뭐 이러고 내려왔어. 그 대장 안에 엄청나게 큰 염증이 생긴 거야. 그때가 이제 그 이그제모로 인한 스트레스가 경맥 때부터 시작된 거야. 이제 저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고 바로 이제 수술하는데 그 척추 마취를 했는데 갑자기 그 팔려가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벌써 다음에 저 의사 선생님 사실은 제가 노량진에서 저 형법 강의한 사람인데 그랬더니 판례 중에 이 마취가 좀 덜 돼가지고 쇼크로 죽은 사건이 있는데 다시 한 번만 체크해 주시면 안 되겠냐 했더니 그랬더니 오른쪽을 바늘로 찌르는데 감각이 없어. 엉덩이 오른쪽. 근데 왼쪽은 그대로 아프더라고. 여기 감각이 있습니다. 그럼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서 그 의사도 얘기해. 척추 마취하면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마취가 넘어간대. 그러니까 난 아직 마취가 안 됐던 거야. 그때 했으면 나도 죽었지. 진짜로. 이 대장염이 얼마나 아픈지는 그때 이제 처음 이제 그게 무슨 병인지 보니까 내가 요새 자꾸 걸을 때마다 충격이 온다. 그래서 그때는 걷지도 못하고 그 하우스메이트랑 동생하고 나를 부축해서 갔어 그냥 공중에 떠가지고. 그 정도 아팠어. 근데 검사할 때는 이제 마취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초음파 무슨 내시경인가를 갖다가 백어택 한 거야. 근데 염증 있는 부위에 다니까 뭐 어떻게 참을 수 없는 비명이 나면서 그 경련이 나 드르르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와 그래서 진짜 생각보다 염증 대장에 그게 아프더라고 장염 그게. 근데 그게 크게 양쪽이 생겼대. 그래서 그걸 다 긁어낸 거야 마취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좀 입원해 있다가 막 항생 주사 막 이런 거 맞고 돼질 뻔했지 진짜 그 쇼크로. 그래서 마취 진짜 위험해. 그래서 그 판례를 알았기 때문에 살았어. 안 그랬으면 저는 어땠지 몰라. 초음파 검사한다고 살짝 단데도 그런 비명이 나오는데 씨발 그걸 잘라내면 어떻겠냐. 상상도 못할 그 쇼크 죽는 거지 그냥. 그래서 저는 병원 가는 거 좀 두려워해. 워낙 그런 판례들 많이 받고 또 사랑니 빼다 죽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 있지. 이게 사랑니 빼면 이 자체가 원래 피도 많이 나고 또 이 신경도 여기 뇌랑 가깝잖아.
염증이 생겨가지고 침투해가지고 죽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그런 걸 뺄 때도 굉장히 이제 두렵고. 이제 아는 게 좀 병이다는 말 있지. 그런 것도 있어. 하도 그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씨발 이러다 돼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주사 맞을 때 짝다리 그럼 얘기 못 들었겠네? 들었니? 주사 맞을 때 짝다리? 그것도 모르는구나. 주사 맞다 죽은 사람 있어 병원에서. 아니 여러 번 찔러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뭐냐면 엉덩이 주사를 놓는데 그 사람이 긴장되니까 힘 꽉 준 거야. 그랬더니 바늘이 잘라져서 쑥 안으로 빨려 들어간 거야. 이 엉덩이 살 깊숙이. 그 작은 병원에서는 메스로 그걸 찾으려고 했더니 못 찾고 실패하고 큰 병원에 보냈어. 그래서 CT로 이제 좌표 찍은 다음에 메스로 잘라서 그 찾아냈는데 죽었어 이 사람이. 왜냐면 그 세균 감염인데 와사 양달균이라고. 그래서 근데 승질 나는 건 사람은 죽었는데 둘 다 무죄된다 의사가. 왜 무죄됐냐면 봐봐. 양쪽 병원 그 수술할 때 그 메스를 갖다가 조사해봤더니 똑같은 균이 둘 다 나온 거야. 그러니까 과실범인데 역시 원인이 판명이 안 됐어. 그 과실의 미수니까 무죄로. 사람만 준 거야. 그래서 그때 알았어. 왜 간호사 분들이 엉덩이 주사 놓을 때 탁탁 때리잖아. 힘 못 주, 긴장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또 아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엉덩이 주사 맞을 때는 또 엉덩이 주사부터 서서 맞다 맞잖아. 근데 좀 내리고 오른쪽 놓을 때는 왼쪽으로 짝 떨어지는 거야. 이거 이완되지. 수축되고 이쪽 놓을 때는 이렇게. 진짜로. 이게 살아야 되니까. 괜히 지금 그 힘하면 다 죽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법 배우다 보면 그런 것도 있어. 어떻게 해야 살아남지도 그 많이 배우게 돼. 이게 맨 사고 사례 아니니. 막 죽고 다치고 막 이러는. 어쩔 수 없어. 그러고 보면 저도 좀 약간 예민하죠. 인정해야죠. 예민한 성격이죠. 그러니까 좀 그 스트레스 잘 받고 이제 그 불면증 시달리고 막 이런 거지.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기출오답에서는 이거 완성하자 참. 가중성 요건이라고 부르는데 이쪽이 형량이 더 세니까. 근데 두 가지가 조심해야 돼. 일본의 깃발을 우리가 일장기라고 그러죠. 일장.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일수는 단순 과실만 있고 업무상 중과실이 없어요. 희한하게도.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하긴 물을 넘겨서 건물을 잠기게 하는 게 1. 업무 인사는 없지라고 이렇게 기억을 했어요. 저는. 그 다음에 작물은 어떻게 되냐면 단순 과실 작물 취득제는 무죄고 업무상 중과실 만주가 돼. 고의 아니면 업무상 중과실. 근데 한 우리 카페 회원이 좋은 아이디어를 줘서 지금은 그걸 써먹고 있어요. 저도. 일단 있고 장단 없다. 그래서 일수는 단순히 있고 작물은 장단 없다는 단순히 없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좋겠지. 이건 카페 회원이 저는 이렇게 했는데 괜찮더라고 그래서 바로 채택해서 제가 그거 굿 아이디어. 요 자체도 은근 시험 많이 나온다. 과실범 이것도. 근데 진짜 제 진지원 수강생들은 유나도 저 만난 거 너 진짜 고마워해야 돼. 좀 느끼지만 여기 부진영 수강생들 좀 있거든. 과실범도 안 해고 있어. 시험 많이 나오는데 그 차이 느끼지. 그래서 저는 싫은 게 법 과목은 외울 게 없다. 아가리 찢어버려야 돼. 암기사는 은근 나와. 거기서 점 차이 많이 나고 17년 1차가 역대 제일 16년 동안 제일 어려운 게 17년 2차였거든. 1차 그때 보통 그 수험생들이 60점대를 나와서 형법이 그 쉬운 과목 이 쉬운 과목을 왜 그런가 했더니 암기사항이 17 지문에 섞여 나온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두 문자라고 있자고 하나도 안 외운 사람들 많거든 수험생들이. 왜냐면 주로 8려로 나오니까. 근데 한번 그렇게 나오니까 작살이 나더라고. 근데 제 진정 수강생들은 다 살아남았어요 그때. 그때가 얼마나 좋을 때냐면 그 형법 80이 형소 100점보다 조정 점수가 높을 때예요. 그건 전반적으로 점수 안 났잖아. 근데 카페 딱 그 시험 보고 나오니까 뭔 소리에 나는 95점, 저는 100점이요 나온 거야. 그랬더니 딴 데서 이제 놀란 거지. 그 차이는 어디 있었냐면 암기할 건 암기하라는 거야. 그거 안 하면 작살나. 판례는 추리해서 맞출 수도 있어. 암기상은 암기하면 못 맞춰. 그건 찍어야 돼 그냥. 작살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안 해오고 있다면 진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많이 물어봐. 뭐 이런 뭐 과실손괴가 있냐 없잖아 과실손괴 여기 형법에는.
또 뭐 예를 들어서 과실 폭행 있냐 그런 거 없어. 또 아까 절도도 무죄가 된 게 뭐야? 아까 왜 그 빈두부상자 이런 거 있잖아. 절도 고의가 없거든. 그리고 과실 절도가 없잖아. 그러니까 무죄가 되는 거지. 과실은 이제 그 규정이 따로 있을 때만 되는 건데. 근데 이 중요한 걸 안 해본다고? 큰일 나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러면 요거는 이 말은 맞아 틀려? 업무상 중과실 작물죄는 가중 구성 요건이라고 말하면 맞을까 틀릴까? 틀려요. 왜냐하면 여기는 가중이 되는 게 단순 과실 교통방해보다 업무상 과실 교통방해 형량이 세니까 가중이라고 말한 거거든. 근데 이건 없잖아. 얘가 기본이야 그냥. 업무상 그 중과실 작물죄가 기본 구성 요건이야. 그런 질문들도 다 이런 암기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건데. 두 문자 외우라고 하는데 있어 이거. 그리고 뒤에 넘기면 또 있어. 저기 48페이지도 있어. 봐봐 48페이지. 아니 48페이지 봐봐. 아래 보이지? 교실 포길 세상가스. 요 두 문자는 제가 만든 거고 외우려고. 어떻게 수강생들 외우기 시킬까 하다가. 근데 두 문자를 만들 때 너무 말이 안 되게 만드는 두 문자는 의미가 없어. 무슨 뭐 마법 주문 같은 막 이상하게 그런 두 문자는 안 만드는 게 낫고. 근데 만들 수 있는 건 제가 만들어 놓는 게 뒤에 두 문자 자료야. 다음에 기출 오답으로 가자. 앞으로 가서 저기 45페이지에 형법은 예외적으로 과실에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미친 소리지 그건 없어. 그다음에 중과실이 되는 거. 중과실 판례는 몇 개 안 되니까 인정된 것은 성냥불을 갖다 휴지통에 던졌다. 야 이건 불나기 너무 쉽지 않냐? 휴지 얇아서 정말 잘 타지. 여러분들 휴지탄 불에 붙은 거 본 적 있어? 금방 붙어 그냥 확 타버려 그냥. 그건 중과실 맞아. 큰 실수. 2번은 판례가 두 개가 있는데 안수기도 하다가 사망까지 간 사건이 있어요. 근데 판례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렇게 남자가 죽었을 때는 안수기도는 뭐 귀신 쫓는다고 막 때리다가 심하게 때려 죽었을 때는 남자였을 때는 죄명이 뭐가 나왔냐면 폭행, 치사. 여자 노인하고 여자 아이가 죽었을 때는 이제 뭐로 나왔냐면 중과실치사. 근데 여기서 고의를 제대로 이해한 검사는 누굴 것 같아? 폭행치사랑 이제 중과실치사에서 여기는 고의 없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고의를 제대로 이해한 검사는 위야. 자 봐봐. 귀신 쫓는다라는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범죄의 동기야 이거는. 그 행위라는 이유. 살인에도 동기가 많겠지. 원한에 의한 살인, 뭐 치정에 의한 살인, 돈을 노린 살인 뭐 이렇게 있잖아. 그거는 고의하고 다른 거야. 문제 하나 풀어볼래? 행식기출, 행정고시. 친한 친구가 이제 밤에 오는데 지나가다 친한 친구가 자기 집, 친구 집에 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숨어서 깜짝 놀래주려고 큰 소리 쳤더니 얘가 너무 심약한 애라 기절해버린 거야. 이때 죄명이 뭐가 나올 것 같아? 1번 상해, 2번 폭행치상, 3번 과실치상, 4번 무죄. 폭행치상이야 이거. 왜냐면 큰 소음도 폭행이라는 거 알지? 내가 큰 소리 친다는 거 알고 했잖아. 그게 고의야. 근데 깜짝 놀래주려고 이건 뭐냐면 그게 범죄의 동기야. 그건 죄명 결정할 때 의미가 없어. 그러면 그 안수기도 사건에서는 귀신 쫓는다고 여튼 뭐 미친 환자를 이렇게 때려서 죽인 건데 저 귀신 쫓는다 이거는 범죄의 동기고 때린다는 건 알아 몰라? 알지? 그래서 원래 폭행치사나 또 상해치사 이렇게 갔어야 돼. 근데 이거 중과실이라고 하면 이 고의하고 범죄 동기를 헷갈린 거야. 죽이겠다 살인고의는 아니지 뭐 이제 그 귀 죽겠다 이거 때리는 정도니까 그건 알고 있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한테 암기상이 돼버렸어 이게 남폭여중이라고. 카페 닉네임도 있어. 남폭여중. 2번이고 3번은 건물 관리인이 지금 우리 건물이 벽에 금이 가고 있어. 그럼 붕괴될 위험이 있잖아. 그럼 어디 출입 통제해야 되겠지. 근데 방치했다가 그 뛰놀던 아이들이 깔려서 다친 거야. 그건 큰 실수다. 중과실치상 이렇게 나왔던 거고.
또 4번은 중조와 농약을 똑같이 포장해놨다. 중조는 뭐냐면 먹을 수 있는 거야. 소다라고 들어봤니? 왜 그 빵이나 이런 거 부풀릴 때 쓰는 거. 살짝 그 단맛 나고 그거야. 그거랑 농약을 똑같은 포장지에 놓으니까 그 식구 중에 한 명이 그걸 모르고 판 거야. 저기 그 중조 소다 달라고 그러는데 농약을 당연히 먹고 어떻게 되겠어? 죽었지. 큰 실수다 그거. 그렇게 포장해 놓은 놈이. 넘어가 봐. 여기 이제 그럼 여기다 좀 더 추가하자. 중과실에서 인화성 물질을 날로 3에서 5cm의 방치. 날로 3에서 5cm의 방치. 이건 미친 짓인 거 알지? 불 잘 붙는 예를 들어서 신나나 휘발유를 난로 옆에 좀 놔둔 거야. 그 열에 의해서 되겠어. 불나지. 그것도 중과실 되고. 또 안 된 것 좀 보자. 우리 오른쪽에. 오른쪽에 1번 러시아 룰렛이라는 게 뭐냐면 왜 권총이 탄창 형태가 있고 리볼버 형태가 있거든. 뺑뺑뺑 돌리는 거 알지? 대충. 그 리볼버에다가 총알을 한 발 넣고 뺑그로 돌린 다음에 머리 쏘는 거야. 그럼 내가 안 죽었어? 둘이 내게 하는 거야.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너 해. 이 지랄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아마 러시아에서 유래됐나 봐. 저 붉은 국가는 진짜 하여튼 위험한 짓 많이 해. 내가 볼 때. 근데 이게 영화 중에서도 아주 굉장히 명화라고 꼽히는 디어 헌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월남전 배경으로 사슴사냥꾼. 거기에서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는데 그분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는데 거기서도 로버트 드니로가 나오셨나? 하여튼 근데 맨 끝장면이 뭐가 나오냐면 월남전이 끝났어. 근데 그 미군이 미친 거야. 그래서 그 미국으로 그 귀환을 안 하고 거기서 이거 러시아 룰렛 거기 도박사로 나가서 맨날 이거 해. 근데 희한하게 안 죽어 계속. 끝내는 나중에 죽나 그랬는데 자, 내 스토리 우리나라에서 이게 왜 생겼냐면 마약 수사관 3명 마약 다루는 형사 나는 정보원이야. 근데 이 넷이서 이제 술을 먹게 돼. 근데 둘은 너무 취해서 잠들었고 꼭 잠들고 우리는 아직 안 취했어. 술이 좀 센 거지. 아니면 덜 먹었거나. 근데 갑자기 형사 이 옷 양복 여기 보니까 권총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바로 영화 디언터 러시안 룰렛 하는 그 장면에 나왔던 그 총이야. 그랬더니 이 정보원 녀석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디언트에 나오는 그 총이네. 우리 같이 한번 러시안 룰렛 하자 그랬더니 형사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수저 먹어라라고 했더니 남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거야. 아유, 야, 저 새끼 되게 아주 포악한 놈이야. 이거까지는 참을 수 있어. 이 새끼 완전 이거 저 겁쟁이고 찐따 쪼다 막 이거 열받 싫지. 형사한테 그 얘기가 그런 거야. 무슨 형사 이렇게 겁이 많고 뭐 이 새끼야? 내가 겁이 많다고? 그래 해자. 근데 형사가 이제 한 발 놓고 쏜 다음에 너 해 이 새끼들 난 되신 거야. 근데 총소리 두 사람이 깨. 근데 지금 여기서 대법원에 간 사람 누구냐면 이 졸던 두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큰 실수한 거 있어? 없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그런 짓을 안 할 것을 신뢰할 수도 있고 이 둘은 미친 거 아니냐 이거. 그다음에 또 자다가 깨어났기 때문에 총소리 듣고 깨어났으니까 미처 말릴 시간도 없었다 이렇게 나와. 맞지? 뭐 그래서 둘은 무죄야. 하여튼 남자들의 그게 있어. 이게 자기가 막 용감하고 강해야 된다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떤 그 무슨 강박관념이 있어 우리가. 이상하게도 옛날부터 뭐 하긴 뭐 전쟁이나 이런 게 주로 남자들이 하니까 옛날부터. 그래서 뭐 강해야 된다. 또 사냥도 남자들이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 이상한 주입식 그게 있어가지고 하여튼 저 자꾸 강한 척하게 되려고. 저도 약해 씨발 저거 어떠다 울고 똑같아. 나도 여자나 씨발 여자나 나나 다르게 뭐가 있냐. 생김새만 좀 틀리지. 근데 하여튼 지금은 이제 그런데 예전에 저도 한 20대까지는 이랬던 것 같아. 막 이게 좀 되게 세 보이려고 들고 막 그냥 뭐 저하고 그런 게 좀 있었지. 다음에 2번은 연탄가스 중독 사건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처벌된 사례가 딱 한 번밖에 없어. 왜냐하면 연탄가스가 새면은 조금씩 새면은 눈에 안 보여. 연기처럼 나는 게 아니야 이게. 아지랭이 본 적 있니? 딱 그거야. 눈에 잘 안 보여. 그래서 임차인들이 그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거나 다치더라도 건물주가 처벌된 적이 없어요. 그걸 인정해 주는데 딱 한 번 처벌된 적은 언제 있냐면 자 나는 이제 월세 새로 들어왔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월세를 좀 떠나는 거야 이제. 그래서 나한테 힌트를 줬어. 쭉 괜찮았는데 요새 연탄가스 냄새 난다고. 집주인한테 좀 수선 욕을 하라.
그래서 나는 이제 가장이거든 이 집에. 그래서 그 건물주한테 가서 좀 먼저 이사 나가는 사람이 연탄가스 냄새가 난대요. 고쳐주세요라고 했는데 쌩간 거야. 근데 나는 그 말을 하고 지방 출장을 이사해놓고 간 거야. 갔다 와봤더니 식구들이 다 죽었어. 그때는 이제 예경 가능성이 있어 없어 이제. 연탄가스 냄새 난다고 하니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잖아. 인식이 있는 과실이 되는 거야. 그때만. 그것만. 수선 요구 받고도 고쳐주지 않은. 그거 말고 다 무죄야. 3번은 뭐냐면 연탄 아궁이로부터 8cm 떨어진 곳에 쌓아둔 스펀지 요솜 등이 아궁이로 넘어지면서 자 여기는 이제 왜 이불 같은 거 파는 데야. 요나 이불을 이렇게 그것도 두루마리로 묶어서 공간을 좀 잘 활용하려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지금. 이게 노끈이거든. 8cm면 뭐 한 1m 가까이 되지. 여기 아궁이가 있고 몇 년째 아무 문제 없었거든. 근데 어느 날인가 노끈이 하나가 불량이었던 거야. 끊어졌어. 켜졌어. 불. 요때는 중과실환이라고. 일부러 쓰러지기 쉽게 방치하지 않는 한 거리가 이 정도 아까 3에서 5cm랑 달리 8cm 정도 떨어뜨렸을 때는 큰 실수는 아니다라고. 4번은 이제 호텔 오락실 경영자가 무자격 전기기술자로 하여금 형광등 설치 공사를 하겠는데 화재가 났더라. 부실공사로. 근데 일단 여기서 중과실을 인정 안 한 이유가 이 형광등 설치는 그렇게 고난이도의 위험한 일은 아니라고 하세요 원래. 그냥 단순 과실만. 5번은 보지 마. 다음에 과실범 OX 판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좀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대신에 저 천재 우리가 좀 재산죄까지 끝나서 이제 어려운 거는 거의 다 끝났거든. 그거 이제 빨리 진행되면은 이어서 바로 그냥 그 연강으로 끝낼 테니까 너무 그 진도에 대한 걱정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뭐 한 주 몰아서 이렇게 할 때가 있을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이제 기본 이론하고 또 주말에는 UFC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형 커리가 좀 있으니까 좀 생각한 게 있으니까 너무 좀 걱정하지 마시고 요새 아까도 들으셔서 제 심정이 어떨지 아시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 보통 사람이었으면 자살했을 거라고. 솔직히 제 처지면은 진짜로. 그리고 너 농담 아니야. 오늘 일단 같이 가자. 아니 집에 혼자 있는데 진짜 막 요새 막 무서워. 막 가위 눌리고. 그래서 근처에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좀 안정이 되거든. 또 같이 갈 사람 있으면 되고 2층 침대가 있어. 그 학생들 방에 하우스메이트가 좀 취직해서 떠나는 바람에 지금 몇 달 비어 있거든. 괜찮아. 계속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혼자 이렇게 하면 그럼 제가 소주는 사드릴게. 어떻게 같이 갈 사람도 한 사람만 더. 단둘이 가면 또 의심할까봐 너 둘이 또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진짜 그거 아니거든? 또 없냐? 진짜 괜찮아. 농담 아니야. 농담 아니야. 그럼 둘이 가야 되겠다.